난이도는 안 어렵다 했는데요. 서술형 배점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거의 최상이에요. 서술형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객관식 논술형 상관없이 이제 모의고사나 부교재 파트가 압도적으로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어머니 이제 돌마고에서 과거에 한 7, 8년 전에는요, 어머니 돌마 외고라고 불렸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너무 어렵게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금도 시험 범위부터 봤지만 매우 쉬워져서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오늘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린트로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 막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이렇게 교재를 줄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만 소화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문과 분석서, 뭐 손필기 자료, 어휘어법, 워크북,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실어서 총 7권에 대한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워크북을 보시면 안 보이시 잘 화질 때문에 그런데요. 주요 어법이나 어휘, 그것을 아까 서술형에 막 수정형 있었고 그랬죠?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다 연습시킨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변형 문제. 제가 수업 때 얘들아 요런 부분 나왔거든? 여기 중요하거든 하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손필기 자료예요. 그래서 어휘, 연결사 어법, 기출 포인트에서 쭉 읽으면서 애들이 읽으면 이미지도 넣어서 연상도 되고 정리가 되게끔 이런 자료도 이제 안에 교재에 같이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형 모의고사예요. 동형 모의고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의 대전제 조건은 여기 1번 뭐였죠, 아까? 그래서 그 진짜로 시간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문항수랑 배점 최대한 돌마고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로 2세트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여보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제 이제 자료의 정점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돌마고의 영어 어떤 분석과 난이도,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좀 학습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미래탐구에서는 돌마고만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통에 있는 대찬학원, 그 수지의 이강학원, 그리고 주로 이제 대찬학원이랑 이강학원에서는 이제 화성고나 세마고, 그리고 수원고, 이런 좀 상위권 학교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사실 이제 미래탐구에서는 제가 이제 올해 개강을 처음으로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어 통번역이랑 영문학을 제가 복수로 전공했고요. 과거에 여기 미디어 번역에서 CA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 지는 8년 차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영어 전공자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변화가 대충 생기는가. 당연히 뭐 다들 어려워진다라고는 말은 하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만 보면 일단은 시험 범위가 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 문장이 길고 구조가 좀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내신의 관건인데 지문을 바꿔요. 근데 이 바꾸는 건 단순히 뭐 단어만 바꾼다던가 이런 변형도 있지만 이런 거 있죠.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 구조나 단어를 다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롭게 진술을 하면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문장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영어에서 이 파트를 좀 보시면 사실은 어민들 내신 파트랑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파트랑은 엄밀하게 말하면 결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애초부터 시작점부터가 다르죠. 왜냐하면 내신은 범위가 이거야. 그걸 저희가 대비를 하죠. 막 종횡으로 분석하고 암기하는 친구도 있고 문제도 많이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없는 형태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서술형이 있죠. 그래서 내신이랑 이제 수능이랑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범위가 제한됐고 여러 가지 서술형이 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겠죠. 최종적으로는.
자, 이 부분은 아이들은 이제 낯선 지문을 처음 보고 풀어야 되고, 그러려니 보니까 이제 어휘나 어법이나 독해력이라는 본질적인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증상을 나타내요. 선생님, 다 읽었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든가 문제를 풀 때요. 혹은 정말 문해력이라는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화를 하는데 많이 바빠서 그 정작 한 줄 한 줄 문장이라는 나무를 막 분석하는데 문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즉 숲을 못 보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나 문해력을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지문의 결이 좀 다릅니다. 이제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내신이랑 수능이랑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파트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가야 될 방이 뭐냐면 일단 본질은 요거죠. 여기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교집합은 어휘와 구조 분석과 독해력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힘을 많이 기르고 내신 때는 학교 유형에 맞는 객관식 스타일이나 서술형으로 효율적으로 대비를 쫙 하고 다시 일로 오는 거죠. 그리고 평소의 공부 방향은 여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중학교 때랑 이제 동일한 방향성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내가 어디 높이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안 하고 공부하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효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휘와 구조 분석과 독해력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거 가다가 내신 대비는 잠깐 가서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툭 치고 다시 넘어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구체적인 시험 분석 근데 어머님들이 직접 보시기에도 복잡해 보이나요? 좀 단순해 보이나요? 단순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 단위로 그 밑에 있는 보라 색깔, 흰 색깔 그 있죠? 네. 자,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 화성, 세마, 병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은 모의고사 지문으로 정말 지문 기준으로 80개에서 140개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부교재 한 권이 통으로 들어가고요. 교과서는 너무 쉬워서 빼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고1이지만 고1 지문을 안 써요. 그런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자, 그럼 돌마고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요. 사실은 교과서 2개와 모의고사 이게 1회분 정도 되거든요, 어머님들. 범위가 정말 적은 겁니다. 정말 적은 거고. 그리고 난이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괴랄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패턴이에요. 교과서 2개, 그리고 모의고사가 독해가 어머님들 한 세트에 28개니까 이렇게 거의 한 세트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시험 범위는 매우 깔끔하고 사실 엄청 평범한 편이에요. 아이들은 솔직히 이걸 부담을 느끼면 고등 영어를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인 비율을 어머님들 보시면 압도적으로 모의고사 또는 부교재 파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2대8이나 3대7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면 당연히 교과서는 꼼꼼하게 한 번에 딱 할 때 털고 나서 모의고사를 다 회독하는 것에 중점을 해서 딱 시험장 갔을 때 지문 딱 보면 초반부 이 내용이었네. 바로 좀 문제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업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교과서 범위나 모의고사 범위 되게 깔끔하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이 요 정도 되었는데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난이도는 안 어렵다 했는데요. 서술형 배점이 요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거의 최상이에요. 서술형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객관식 논술형 상관없이 이제 모의고사나 부교재 파트가 압도적으로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어머니들 이제 돌마고에서 과거에
한 7, 8년 전에는요, 어머니 돌마 외고라고 불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너무 어렵게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금도 시험 범위부터 봤지만 매우 쉬워져서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그래서 지문의 변형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이나 이제 서술형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간 내에 풀려면 준비가 좀 잘 되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서술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꼼꼼히 대비만 하시면 애들이 잘 따라오면요. 돌마고 시험지에서는 70점대나 70 후반까지는 이제 거의 무조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들은 편차가 있겠죠, 베이스가. 근데 이 시험의 난이도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단기간에 사실은 가능한 영역이 있고 한 번 내신 대비 뭐 6주, 7주로 한다고 대비가 불가능한 본질적 실력이 있거든요. 돌마고의 시험지의 난이도에 비췄을 때는 충분히 대비를 하시면 앞자리가 7, 8까지는 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어법이랑 어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법 개념을요, 지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념만 하는 게 아니고 내신이든 수능을 관통하는 문법을 좀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폭넓게 같이 공부를 해야 이게 파생이 되거나 변형이 됐을 때 대비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시험 범위인 지문에 뭐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거기 나온 딱 문법만 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문법을 같이 녹여서 그렇게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요걸 조심해야 돼요. 준비하면 7, 80점대가 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위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을 가르는 거는 원문의 변형 플러스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서술형입니다. 원문의 변형은 이런 게 있죠. 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 뒤에도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이 어머님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7개년도를 거기 없고요. 7개년도 거를 문제랑 오답률을 다 분석해 놓은 건데, 자, 이게 뭐냐면 그것의 원래 출처 있죠. 논문, 기사 그런 것들이 원래 가져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거를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모의고사에 실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원래 글이 더 길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의고사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뭘 하시냐?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은 여기 조금 앞이나 여기 조금 뒤를 붙여가지고 좀 약간의 각색을 한다던가. 이게 제 이제 난이도 하버전. 이런 게 있죠. 아예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따고요. 뭐 이 부분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 다른 곳에서의 여러 파트들을 짜집게 해서 각색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고 자기 기본 실력이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작업을 데이터화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제일 중요한 거 상위권에서 변별력은 지문 변형이랑 서술형에서 무조건 갈린다.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범위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중학생처럼 이지한 시험은 아니다. 시간의 압박, 서술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만 여러분들 딱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 변형과 서술형 여기가 핵심이군. 자, 그 다음에 지문 변형은 방금 설명드렸죠. 지문의 출처, 논문이나 여러 리포트들, 아티클 등에서 차용을 해서요. 뭐 붙이는 형태라든가 새롭게 각색을 하기도 하구나. 그 다음 3번. 서술형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그냥 영작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뭐 조건이 많이 붙는다든가 어휘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문법의 오류를 찾아 고친다든가 뭐 주제문을 쓴다든가 하여튼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되게 다양하게 유형을 내고 있어서 아이들은 좀 폭넓게 대비를 해야 되는 약간의 까다로움이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쭉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완전. 중학생 때 성실하게 보내면 영어 시험을 막 앞자리가 6, 7로 받은 친구들은 사실 드물거든요. 공부를 했다면. 다 8, 9일 거예요. 100점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고 세마고의 입학 커트라인이 198.4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제가 지금 한 5, 6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을 풀면 저 앞 뭐 2등급인데요, 1등급인데요 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은요 대전제를 간과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 기출 문제나 수능을 풀었을 때요, 학생들이 빼곡하고 감독관이 있고 시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OMR까지 그 분위기에서 본 게 절대 아니죠. 시험은 무조건 리미티드 타임에 그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점수가 사실 허수라는 거야, 허수. 왜냐하면 제가 직접 동일한 애들을 대상으로 그런 환경이랑 과제로 편하게 풀어오는 것의 점수를 데이터로 확보했거든요. 거의 30점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가 드리겠지만 내신 시험이든 수능이든 시간의 압박을 견디는 것의 연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따 맨날 이제 수업을 하면 늘 여기다 타이머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뭐 읽기를 시킨다든가 테스트를 풀어도 딱 몇 분 주고 이렇게 비프 울리게끔 해서 늘 항상 시간의 그런 촉박함,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굉장히 편차가 커요. 왜냐면 아이들 중학교에서 받은 점수가 뭐 요 정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미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고등학교 와서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되게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되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중학교의 지문 자체는 진짜 이런 거예요. 비유면 텀이란 옆집 친구가 놀러 왔다. 갑자기 나에게 묻는다. 오늘 밤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진짜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하고 내신 대비 문제집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기출을 풀면 사실 틀리면 이상한 거죠. 틀리면 이상한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요 점수에 속했다고 해서 겉을 보이는 건 똑같지만 애들 밑에 보이지 않는 깊이가 엄청 편차가 커요. 중학교도 수준이 다 다를 거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네 이거 허수다. 그리고 겸손하셔라. 분명 첫 시험 때 원하는 점수를 등급을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니들이 몸소 느낄 거니까 내신 점수 중학교 때 높았다고 까불지 마시고 밑에 안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소위 말해서 뭐 빙산의 일각이라 하죠. 너네 보이는 거 이거고요. 이 밑에 안 보이는 걸 길러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 애들 제가 수업을 처음 하면요. 마인드 세팅을 시킬 거예요. 일단은 영어 시험을 내신 대비만 해서 설령 잘 나왔다고 한들 나 모의고사도 잘 보고 영어 실력이 좋아라고 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특히 우리 돌마고 영어 내신 시험지랑 모의고사의 갭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에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자신을 객관화해서 좀 겸손하게 가는 마인드를 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신 영어 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막 뿌듯해합니다. 사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첫 페이지 어머니들 기억나세요? 내신과 수능의 결이 달랐죠. 아예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객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애티튜드를 먼저 고쳐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자, 내신 대비 때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아까 7, 8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조건 잘 따라오시면 될 건데,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문의 변형, 이런 것들의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자료나 데이터들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뻔한 말인데 아이들은요 정말이래요.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있죠. 제 표현이 좀 셀 수 있는데 점수든 태도든 어중간한 친구들이 뭘 하냐면요.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려요. 무슨 말이냐면 나 영어 쉬어도 될 것 같아. 국어는 이 정도면 됐어.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리고 반면에 진짜 솔직히 바로 수능 시험장 보내도 영어는 1 나올 것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무 판단을 안 하고요. 그냥 정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거 제일 강조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신 대비 때 반짝하는 건 누구나 다 하니까 제발 너 지금 하는 거 대단한 건 아니다.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네 아까 말했던 어휘어법 독해력을 기르려면 무조건 방학 때 정진하시라고. 그걸 되게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시험지를 제가 좀 맛보기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PPT에만 있어요. 한번 봐주시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이랑 변형이 포인트라고 했죠? 이렇게 글을 주고요. 표로 정리한 것이고 A, B, C를 넣으라는 형태예요. 이렇게 긴 글을 주고 요거거든요. 인물, 환경, 사건, 갈등.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이걸 압축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요걸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마고는 꼭 이렇게 장문을 주고 압축을 하는 패턴이 꼭 하나씩이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 조건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A는 단어 활용해서 넣어봐봐. 단어는 몇 개 추가해. 이런 느낌 조건들이 막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랑 C는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문을 이해 기본이고요. 내가 그 이해를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방향성이 잡혔다면 그 단어를 본문에서 찾는 서칭 능력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휘력.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서술형이 꼭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되게 사실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베이직한 좀 평범한 유형이에요. 자, 밑줄을 쭉 주고요. 어법상의 이상한 것을 찾아서 수정하는 유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의 유형이 굉장히 정형화됐다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넓게 나오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지문을 가로로 분석해보고 세로로 보고 대각선으로 쪼개보고 이런 종횡으로의 서술형 대비가 좀 필요하다. 돌마고는. 그래서 문법을 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본문에 나온 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제너럴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두루두루 문법 지식을 갖춰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서술형이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C는 본문에 없는 S로 시작하는 단어를 문맥에 맞게 쓰래요. 이런 게 어려워요, 애들은. 뭐냐면 잘 읽었어요. 내용을 이해해야지 여기 들어갈 방향이 잡히겠죠. 그 방향에 해당하는 어휘 데이터가 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S로 시작하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풀을 좀 확장을 시켜 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문이에 필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서칭 능력도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어휘 기본 풀까지 확장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돌마고를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제일 효율적일까? 이것에 대한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실제 아이들한테 제가 첫 수업 때 하는 OT 수업 자료입니다. 자, 우리는 뭘 배울지를 먼저 설정하셔야 되고요. 왜 하는지, 그게 잡힌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죠. 입시 영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영어 회화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왜 하죠? 점수 맞추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걸 좀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머님들도 이거 아시면 좋거든요. 자,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종 우리의 목적이죠. 자, 이걸 얻으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일단 요게 돼야 되겠죠. 근데요, 글을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또 뭐가 돼야 될까요? 한글 해석이 돼야 될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화가 해석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 해석이랑 독해는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화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휘나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를, 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사고 프로세스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단어랑 구조 보고 한글화가 되면 글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문제를 푼다. 자, 근데요, 이 간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일단은 어휘는 굉장히 유연하고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문해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허다하거든요, 어머님들.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읽혔어요, 선생님. 하나 답을 못 고르겠고요. 두 개가 꼭 헷갈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가 바로 정점이 유형별로 일관된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이게 전체 우리가 그냥 하는 3년 동안 하는 작업에 한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어디일까요? 노란색 글씨 파트죠. 이 간격을 배우는 걸 제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연성을 제가 강조할 때 늘 하는 표현인데요. 자, 딱 보면 애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가져왔어요? 저 정도는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게요. 제가 이거 해석을 시키거든요. 어머니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에어는 공기인데, 자, 주간 회의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불평을 에어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대요. 그럼 뭔가 공기는 아니겠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클라우드는 구름인데요. 너무 선택사항이 많으면 신속한 판단을 클라우드 할 수 있답니다. 느낌 오시나요? 자, 제가 뭘 하냐면요. 이걸 강조해요. 얘들아, 니들이 에어는 공기라고 외운 건 1대1 대응식 암기지. 그쵸? 근데 사실 언어라는 건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저희 말도 어머님들 이 단어 있죠? 진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 동사 있죠?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나 살 붙었어. 붙었죠? 대학 붙었어. 패스했네요. 신발에 껌이 붙었어. 들러붙었네요. 스틱 투예요. 아니면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집에 붙어 살아? 함께 살다예요. 너무 뜻이 많죠.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은 이 단어를 이 단어는 그냥 뭔가가 붙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역으로 그걸 영어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화를 하면 좋거든요. 자, 공기는 어머님도 어떻죠? 되게 자유롭게 흘러다녀요. 이렇게 막 퍼져 있고요. 그죠? 그러면 1번이 어떻게 되냐면, 주간회의 하면 불평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소통하게 해주는 거야. 자, 구름은 어떻죠, 어머님들? 가끔 하얘요 이러거든요. 자, 구름은요, 뿌옇고 뭔가를 가리죠. 그거네요.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 신속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방해할 수 있어. 이거라고. 자, 그러면 하우스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하우스는 집이죠. 집은 약간 뭐 하는 이미지가 들어요? 사람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거주의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런 게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는 is committed to 되게 헌신하고 전념하고 있어. 이게 난민입니다. 난민을 하우싱하는 거. 그럼 뭐 하는 거죠?
수용해주고 품어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이제 이거를 유연성이 없다면 고장난 팝하고 번역기처럼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가령 아이들은요, 저 단어를 대응해서 superficial, 피상적인이라고만 외워요. 자, 근데 어민들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피상적인 하면 애들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 얘들아, 이거는 되게 이런 느낌이야. 겉만 할 거나 얕은 이미지의 단어거든? 그거 이미지 기억해봐. 예문 볼게. 1번. 요리하다가 슈퍼피셜한 burn, 화상을 입었네? 어떻게 입은 거야? 살짝 화상 입은 거야. 너 피상적인 화상이라 할 거야? 너 파파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책은 말이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슈퍼피셜해. 얕아. 그럼 3번은 뭘까요, 어머님들? 그녀는 사람이 슈퍼피셜하거든요. 뭐 하냐면요. 항상 실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얕고 가벼운 거죠. 실제로 사전에 보시면 슈퍼피셜은요. 천박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냐면요. 아이들이 쌤, 표면적인, 얕은, 천박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아니, 다 외우지 마.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이미지를 입력하니까 문맥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이 됐잖아. 이게 언어를 언어답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미지를 연상하고 단어를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하는 걸 저는 되게 중요시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시간상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 어휘에 대한 제가 설명을 강조를 드리려고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거를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령 이 부분만 하면요. 아이들 이거예요. 뭐라 읽어? 하면 애들 다 허브요. 근데 오늘 이게 실제로 제가 중3 때 어떤 단어가 너무 듣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10번을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봤습니다. 이거였거든요. herb입니다. herb. 그리고요. 요거는 애들이 다 알거든요. nature. 그럼 이거 뭐야? mature 이래요. mature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얘들아 단어 공부할 때 니들만의 발음을 만들지 마. 니들만의 발음을 만들면 나중에 듣기에서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발음을 못하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요. 애들이 막 이제 나름의 발음 기호를 조합해서 막 facade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 이 단어는 그 불어에서 기원된 단어여서 facade라는 단어, facade.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이미지화랑 발음까지도 교정을 잘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장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바뀐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요일이. 저희가 원래는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학원이 수일이 돌마고 수학이 있고요. 화요일이 돌마고 과탐이 있대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수업 요일은 금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수업 요일은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이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입니다. 이렇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사이클은 전 지문을 2회 정도 반복할 거고 주요 지문 선별해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뭐 해야 되죠? 변형 지문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제나 워크북이나 동영 모의고사까지 다 하면 최소 8번은 보고 시험장에 들여보낸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교재는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 부분 강점인데 하여튼 이따 저기 뒤에 샘플 아까 보셨겠지만 저 정도 퀄리티가 저기 매주 한 권씩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제가 교재는 잘 쉽게 말씀드리고 자, 쭉 개요니까요. 배부 자료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린트로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 막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이렇게 교재를 줄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만 소화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문과 분석서, 뭐 손필기 자료, 어휘어법, 워크북,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실어서 총 7권에 대한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워크북을 보시면 안 보이시 잘 화질 때문에 그런데요. 주요 어법이나 어휘 그것을 아까 서술형에 막 수정형 있었고 그랬죠?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다 연습시킨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변형 문제 제가 수업 때 얘들아 요런 부분 나왔거든 여기 중요하거든 하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손필기 자료예요. 그래서 어휘, 연결사, 어법, 기출 포인트에서 쭉 읽으면서 애들이 읽으면 이미지도 넣어서 연상도 되고 정리가 되게끔 이런 자료도 이제 안에 교재에 같이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형 모의고사예요. 동형 모의고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의 대전제 조건은 여기 1번 뭐였죠, 아까? 시간. 그래서 그 진짜로 시간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문항수랑 배점 최대한 돌마고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로 2세트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여보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제 이제 자료의 정점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뀌었다 점에는 3월 8일 날 개강할 거예요. 원래는 10 며칠이 아까 수요일이었죠. 근데 이게 또 저기 다음 주 수로 넘어가면 좀 늦거든요. 저기 금요일로가 넘어가면 늦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꼭 써주세요. 3월 8일 금요일 날 개강입니다. 자, 3월 8일. 자, 그 다음에 내신은요, 언니들 3시간 반 주 1회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굉장히 밀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보드각이 결석을 한다면 내신 수업 때는 이제 영상을 좀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한 번 빠지면 보세요. 내용 다 못 보죠. 그때 나간 교재, 과제 또 제대로 못 풀겠죠. 그럼 또 쌓이고 밀려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영상으로라도 필수 수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말하는 건데요. 어머님도 혹시 너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애티튜드예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손흥민 지금 이강인 막 이슈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애티튜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든 잘하고 싶거나 잘 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니들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정진하시라고. 니들이 정성껏 돼야 결과도 정성껏 너한테 보답을 줄 거라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겸손하라고 말하고요.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요. 과거에 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 세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 객관화를 잘하자. 잘하면 취하지 말고요. 자만하지 말고요. 부족하면 뭐 세상 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뒤에 통합과 이제 또 설명이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조금 2, 3분 정도가 남았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홈페이지는 토요일로 되어 있어요. 어디 홈페이지 혹시? 신장 미래탐구. 사실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여쭤보려고. 그러셨구나. 금요일이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가 수요일이었고 사이트에는 그럼 잘못 올라가 있던 거고 근데 그 수요일에서 수학이랑 겹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금요일이 지금 타학원에서 수학이랑 시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뭐 4월에 합류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타학원이랑 겹친다. 그럼 제가 이제 촬영을 다 해가지고 자료랑 해가지고 영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도 가능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료만 사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만 사셔도 그 수강료는 동일하고요. 영상도 의무로 보내드려요. 왜냐면 제가 뭐 자료만 뭐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그걸 원하셔도 수강료는 동일하고 영상도 같이 전달은 될 거다.
네, 그런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중요한데 그럼 서술형 먼저 풀어야 하는 객관식 풀고 아, 우선 순서가 당연히 지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형 포인트 정리, 나온 어휘어법 정리, 지문을 잘 정갈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순서가 사실 이거죠. 객관식으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왜냐면 더 비중이 높으니까요. 객관식을 풀고, 그 다음에 수업은 진도를 아까 다 해독하니까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2, 3회 반복할 때는 서술형 자료가 나가면서 서술형 대비하다가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보고 딱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서술형 먼저 풀어야 되는 아, 그거는 애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건 사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그런 순서, 흔히 토익에서도 풀면 좋은 순서 팁 이런 게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내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에는 있거든요. 근데 내신은 사실 순서적으로 풀어도 되고, 본인이 만약에, 나는 불편한 걸 먼저 처리하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해하면 서술형 먼저 풀면 되고. 아니면 난 그냥 순차적으로 풀래.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재량껏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기간 외에 수능 준비나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돌마고 내신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런 단과학원의 시스템 여러분들, 자, 내신 때는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본질은 어휘어법 독해력. 당연히 수능 대비 해야죠.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모의고사 수능 준비를 하고, 그래서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제가 뒤에 저 교재들을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의 교재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커리큘럼도 다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난 어휘가 부족해, 어법이 부족해, 아니면 난 좀 실전 연습이 부족해, 아니면 논리적 사고가 부족해. 아까 제가 영역을 쪼갰잖아요. 그거에 맞게 각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계속 내신 준비. 이렇죠. 중간고사를 대비하면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기말 대비를 들어가야 해요. 왜냐면 주 1회기도 하고 실제로 기말의 텀은 짧기 때문에. 그래서 1, 2학기는 내신 중에는 내신을 하고, 특히 이제 방학 때가 사실은 우리 돌마고 학생들이 그 토대를 길러야 되는 유일한 또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혹시 수행 같은 것도 당연히 첨삭해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들 뭐 오늘 뭐 시험 어떻게 받고 테스트 결과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히 코멘트로 맨날 나가는 거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배부 자료에 다 있어서 생략을 한 거지. 일단은 제가 뭐 앉아만 있다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유연하면서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좀 정갈하게 효율적으로 하지만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또 줄 때 주고, 이제 너무 좀 태도가 불량하다 싶으면 이제 사실 각 잡고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어머니들 하여튼 애들을 지지해주고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피드백이나 객관적으로 그런 말들을 학업적인 것들은 또 제가 하면 잘 듣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해버리면 뺑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분담을 같이 하면 또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신 수업이겠지만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에 있어서 편차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그게 다행히 뭐냐면 일단은 내신 대비 특성상 지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금의 편차를 아우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둬서 빌드업을 해가요. 처음에는 문장 단위로 친절하게 쪼개도 주고, 그러니까 나무 보고, 그 다음 숲도 보고, 변형 포인트도 찝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너무 위에 있는 친구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과제를 따로 더 내주죠. 그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대찬이나 수지학원, 이강학원에서는 지금 특히 뭐 화성세마 학생들이 벌써 한 학기 개강도 아닌데 한 60명 정도가 수강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얼마나 편차가 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 수업을 수강을 하는 건 1, 2월에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이제 다 포용을 하는구나. 또 어머님들끼리도 워낙 정보가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제 역량이니까요. 한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여기서 또 그 수학과 설명 네네, 바로 해주실 겁니다. 네.